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신라젠인데요. 자, 신라젠을 분석하기 전에 어제도 그렇고 시장이 많이 지금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 상황부터 좀 알아보고 종목 분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중심축 다들 아시죠? 어디죠? 맞아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맞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막대한 자금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면서 시장의 모든 이목이 쏠려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수익을 내는 스마트머니는 이미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반도체 다음 로봇일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인간의 두뇌라면 로봇은 그 두뇌를 현실화해서 구현하는 뭡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나 인건비 부담, 그리고 미국 현지 공장의 자동화 트렌드와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로봇 투자 흐름을 보면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산업 자동화 흐름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자,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수적일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건 뭘까요? 바로 배터리예요.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이 관련 테마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신라젠 분석을 합시다. 신라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억이나 아픈 기억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신라젠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이 회사는 한마디로 항암 바이러스 및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여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죠. 과거 팩사백이라는 단일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했던 위험한 구조에서 벗어나 현재는 스위스 바실리아에서 도입한 항체 물질 BAL0891 그리고 독자적인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인 SJ600 시리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어요. 쉽게 말해 자체적으로 수조원이 드는 임상 상상을 끝까지 진행해서 약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가능성 높은 항암 치료제 물질을 초기 임상 단계에서 발견하고 가치를 키워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선스 아웃을 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 신라젠의 주가 위치는 어디에 있고 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현재 신라젠의 주가는 완전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바닥권에서 이제 힘을 웅축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한번 봅시다. 먼저 신라젠이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BAL0891이 이 금성모 글로벌 임상 일상 확대 소식과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SJ600의 전임상 데이터가 해외 유명 학회에서 잇따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과거의 단일 리스크에서 벗어나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이 정상적인 임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이죠. 특히 SJ600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요. SJ600은 기존 항암 바이러스의 단점이었던 정맥 투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고요. 반면 냉정하게 봐야 리스크도 있죠,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여전히 매출 대비 연구 개발비 R&D 지출이 크기 때문에 자금 조달 리스크나 임상 지원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요. 자, 또한 임상 1상이나 전임상 단계는 최종 상업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은 바닥 자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라젠을 단순한 테마주로 치부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만의 명확한 구조적 강점이 있기 때문에 첫째, 여러분들 뭐예요? 정맥투의 혁신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자, 기존 항암 바이러스는 종양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놔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암종이 제한적이었는데, 하지만 신라젠은 SJ600은 뭐다? 혈관을 통해 주사해도 면역계의 공격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몸속 어디든 퍼져있는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죠.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고요. 자,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과 한국 등에서 글로벌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며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어요. 이는 까다로운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시장 내 위치 확보 전략이고, 셋째,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조건은 뭐다? 임상 데이터. 이게 제일 크죠. 임상 데이터가 입증이 돼야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다시 상승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차트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면 그쵸,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쵸? 월봉을 보더라도 조금 상승하려는 흐름에서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승하기 전 장대 항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절반이죠. 2,750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봉에 2,750원을 그러면, 자, 절대 여러분들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시고,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신라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간들이 지지를 하면서 잘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여기를 돌파하고 2,750원 안착했을 때 우리 이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신라제는 여러분들 단순히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 혹은 과거가 안 좋았으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같은 흑백 논리로 끝낼 종목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종목을 얼마에 보유하고 계시는지, 현재 손실 구간을 견디고 계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보고 진입을 고민 중이신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180도 달라지죠.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는 공시 하나 뉴스 하나의 주가가 급변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초보자분들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영상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신라젠의 향후 구체적인 가격 대응 구간,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미공개 일정별 리스크 체크 포인트와 다음 뉴스 확인 기준이 담긴 리포트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주식을 지키고 현명한 대응 기준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신라젠 아니면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한 레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목 지금부터 공유합니다.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가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